아시다시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으로 들여다봤다라고 거듭 주장을 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서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뒤늦게 그 과정에서 또 다른 거짓말이 있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먼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그때 당시 주장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안 밝힐게요. 어느 경로로 이걸 확인했는지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노무현 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검찰이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이 있습니까? 들여다보셨다면 도대체 어떤 혐의로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으셨는지 그 내용을 공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 요구가 부메랑이 돼서 고스란히 오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돌아갔습니다. 들으셨던 것처럼 확인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을 비공식적으로 확인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검찰 조사에서는 확인한 바 없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유시민 이사장은 어디서 그걸 확인했는가라는 물음이 돌아갑니다. 비공식적 확인 대체 어디서?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 씨. 지난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공식적으로 다 확인했다. 재차 확인한 겁니다. 비공식적으로 내가 확인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확인도 하지 않고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지어서 말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특히 한동훈 검찰이라고도 지목을 했기 때문에 유시민 당시 이사장은 당시에 비공식적으로 다 확인을 했다. 국가기관이 계좌를 보면 열흘 안에 통보해주게 돼 있는데 안 해주는 경우는 유일하게 통지 유예 청구를 걸어오는 경우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검찰 빼고 권한 가진 국가기관에서 그런 일이 없다는 답을 받았다. 비공식적으로 확인했다라고 거듭 밝힙니다. 유 이사장에게 재단 금융 계좌 관련 통보 유예 요청 사실 불법적으로 알려준 성명불상의 관계자를 처벌해달라. 시민단체가 검찰을 고발하기도 했는데 검찰 조사에서 유시민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성명불상의 사정기관 관계자를 상대로 국가기관이 재단 금융계좌 정보 거래 제공 통보 유예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즉 검찰이 불법으로 계좌를 들여다봤다라는 걸 유시민 이사장은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검찰에서는 진술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검찰에서 한 얘기 다르고 국민들 상대로 한 얘기가 다르다라는 내용이 되는 셈인데 이재명 기자 이게 좀 어려운데 말들이 쉽게 말해서 유시민 이사장이 확인해봤다. 비공식적으로.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유시민 이사장이 의도치 않게 실수를 한 거냐 아니면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냐 이 논란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나마 의도치 않은 실수인 게 아닌가라고 봤던 대목이 바로 유시민 이사장이 얘기했던 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금융기관에다가 계좌 조회했느냐고 물어봤더니 답을 해주지 않는다. 두 번째가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확인해봤더니 검찰을 빼고는 그런 일이 없다는 답을 받았다라는 게 지금까지는 그나마 이것이 실수였나 보다. 왜곡이 아니라 이렇게 봤던 근거였는데 그 근거가 무너진 거죠. 왜 무너졌냐면 비공식적으로 다른 기관, 검찰 뺀 나머지 기관, 그러니까 그 계좌 추적할 수 있는 게 무슨 경찰도 있고 금감원도 있고 금융위 등도 있겠죠. 그런데 물어봤더니 우린 안 했다라고 해서 그럼 검찰하는 게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건데 실제 그렇게 확인된 기관은 없다. 다만 어떻게 이제 해명을 하냐면 과거에 보니까 계좌 추적을 할 때 기관에서 먼저 협의 요청이 오더라. 검찰이 아니니까 뭐 경찰에서 할 때는 경찰이 먼저 기관에 계좌 추적할 테니까 협조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오더라. 사실 그런 요청이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했다가 믿었다는 건데 약간 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지나친 착각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지난번 반성문에 이런 이제 가장 저희가 반성문에서 이제 통렬한 반성이라고 했던 대목이 확증 편향에 빠져서 검찰을 악마화했다라는 대목이었죠. 근데 만약에 본인이 했던 주장들이 다 거짓이라면, 그러니까 비공개로 확인한 것도 없음에도 마치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처럼 얘기했다면 이러면 검찰을 악마화하기 위해서 거짓 주장을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확증 편향에 빠져서 검찰을 악마화한 게 아니라 검찰을 악마화하기 위해서 거짓 주장하는 게 되기 때문에 있지도 않은 일을 거짓 주장하게 된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고 이건 재판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그런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승배 변호사님, 있지도 않은 일을 설마
장관까지 지냈고 대권 주자로도 언급됐던 유시민 이사장이 그렇게 지어서 거짓말을 했을까? 잘 믿기지가 않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는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뭐가 있겠죠? 차라리 검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다 말 안 했다라고 보는 게 그게 차라리 그렇게 돼야 맞지 않습니까? 장관까지 지내신 분 아닙니까? 이 사건 고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첫째는 유시민 이사장의 명예훼손이고 둘째는 이 다른 국가기관들의 공무상 비밀 누설입니다. 이 두 죄는 양립하기 어렵습니다. 즉 다른 국가기관들이 공무상 비밀 누설을 해 통보 유예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알려줬다면 유 이사장 입장에서는 이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존재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검찰에서 유 이사장은 다른 국가기관들이 통보 유예 요청을 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함으로써 그 다른 국가기관들은 공무상 비밀 누설이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지고 유 이사장만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 재판 과정에서 유 이사장은 만약 무죄 주장을 지속한다면 비공식적으로 확인하진 않았지만 다른 국가기관들로부터 확인한 다른 정황을 제시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정황이 어떤 것인지는 제가 콕 집어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다른 정황을 제시하면서 이 정도 정황이라면 계좌 추적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충분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또 한 가지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대상이 국가기관이다. 이 국가기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은 그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즉 매우 경솔하거나 악의적인 사실 적시가 아닌 이상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나의 발언이 그 정도 수준에는 미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지 않을까. 즉 두 가지의 주장을 큰 축으로 법리를 펼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전망, 예상까지 들어봤습니다.